현직 의사로서 가장 걱정되는 환자가 있죠. 최근 들어 특히 심혈관 질환 환자의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뇌졸중 환자가 더 많았지만 지금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혈관 질환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사태가 심각한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리 부종이 반복될 때 피로 때문이라고 간과하기 쉽지만 이는 혈관 건강이 중요한 이유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혈관은 모든 세포가 생명을 유지하도록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생명선이죠. 혈관이 건강하면 뇌와 심장을 포함한 전신장기가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지만 혈관이 무너지면 우리 몸 전체가 서서히 노화하고 병들게 되는 거죠. 따라서 혈관 건강은 단순한 질병 예방 차원을 넘어 생명의 질과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현직 의사로서 만성질환을 주로 보는 의사로서 가장 걱정되는 환자가 있죠. 단연 심혈관 질환 환자와 뇌혈관 질환 환자들입니다. 최근 들어 특히 심혈관 질환 환자의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뇌졸중 환자가 더 많았지만 지금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40대에서 50대 초반에 비교적 젊은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예전보다 더 빨라진 생활의 속도와 스트레스, 특히 식습관의 급격한 변화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혈관 질환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사태가 심각한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을 보면 혈관이 망가진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결같이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빠르게 먹고 자극적으로 먹고 아무 때나 먹는다는 것입니다. 나트륨 덩어리인 패스트푸드, 지방과 화학물질로 범벅된 가공식품, 그리고 혈관에 녹이는 달콤한 탄산음료와 디저트를 습관처럼 섭취합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죠. 이런 습관화된 식습관이 지속되면 혈당과 혈압이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혈관을 계속 공격하게 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에 쫓겨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폭식까지 하니 몸은 더 이상 정상적인 혈당과 혈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밤늦게 먹는 야식은 혈관에 독을 퍼뜨리는 가장 강력한 나쁜 습관으로 체내 지방을 늘리고 복부 비만을 키워 혈관을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결국 이렇게 하루하루 축적된 나쁜 습관은 혈관을 시한폭탄으로 만들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게 되는 거죠. 탄수화물만으로도 채워진 식탁은 혈관을 병들게 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슬픈 결과죠. 과다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당이 하늘 높이 치솟고 인슐린은 필사적으로 혈당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병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이가 썩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중년을 지나면서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혈관을 썩게 만듭니다. 높아진 혈당은 혈관 내벽을 갉아먹듯 공격하여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결국 혈관벽을 서서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남아도는 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몸에 축적되고 내장 지방으로 쌓이면서 복부 비만을 일으켜 고혈압과 혈관 질환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게다가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혈중의 중성지방을 증가시켜 혈관을 좁히고 혈액의 흐름을 가로막는 동맥경화를 급격히 악화시키게 되는 거죠. 혈압과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혈관 속에는 침묵의 살인자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혈당이 높을수록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혈류의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고 우리 혈관 속에 넘치는 혈당은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그러면 혈관벽에 우리 몸에 넘치는 콜레스테롤이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쌓인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벽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혈압까지 더해지면 혈관벽에 끊임없는 압력이 가해져 이미 좁아진 혈관은 더 쉽게 손상되고 상처가 나버리는 것입니다. 손상된 혈관벽은 염증과 혈전을 일으켜 동맥경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결국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터지는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한순간에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혈관 사고를 맞게 되는 거죠. 질병의 대부분은 혈액과 혈관에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몸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산소, 영양소를 다 혈관에서 나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질병은 혈관의 건강 상태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혈관이 튼튼하고 유연해야 하는데 이 힘을 바로 저는 혈관력이라고 부릅니다. 혈관력이 약해지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혈관벽의 염증과 콜레스테롤이 쉽게
쉽게 쌓이게 됩니다. 결국 혈관력이 강해야만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열쇠를 손에 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은 넓지 않는 장기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생각부터 바로 고치셔야 합니다. 혈관 역시 나이가 들면서 늙어갑니다. 그리고 빠르게 늙어갑니다. 혈관이 늙는다는 것은 혈관벽이 탄력을 잃고 점점 딱딱해지며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를 치료하려고 혈소판과 피부리를 모아 상처 부위를 덮는데 이것이 바로 혈전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혈전이 생기면 혈류가 방해받아 혈액 공급이 끊어지고 결국 세포들이 죽기 시작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염증과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혈전 형성이 더욱더 쉬워지는 환경에 놓이게 되죠. 혈전은 혈관이 가늘고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생기기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뇌혈관과 심장혈관은 물론 눈의 망막혈관, 다리의 말초혈관에도 잘 생기게 되죠. 한번 발생하면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게 됩니다. 항상 조기 발견과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이 나빠질 때 몸에서 보내는 그 첫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발이 차고 다리에 쥐가 나고 붓습니다. 손발이 차고 저리는 증상은 말초혈관이 좁아져 혈액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 산소와 영양분이 손끝, 발끝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근육에 무리가 가 쥐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혈류가 정체되고 있다는 혈관 막힘의 첫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혈관 건강 악화의 초기 경보음입니다. 명치끝이 아프고 체한 느낌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심장의 혈류가 부족해지면 흔히 체한 것 같은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명치끝이 자주 답답하고 아픈 느낌이 반복된다면 심장 혈관이 좁아졌다는 매우 위험한 적색 경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특히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동반한다면 심혈관 질환으로 가는 빨간 신호등이 이미 켜진 상태이므로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겁다. 이 신호도 혈관 건강이 나빠질 때 몸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목과 어깨 근육은 뇌 혈관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면 근육 긴장과 혈액순환 부족으로 인해 목덜미가 뻣뻣하고 어깨가 무거워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되면 뇌 혈관이 좁아졌다는 신호를 받아들여야 하며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 증상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기운이 없고 피로가 심한 것도 혈관 건강 이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몸 전체가 무기력하고 피로감이 지속됩니다. 아무리 쉬어도 쉽게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혈관이 이미 좁아지고 막혀서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만성 피로는 혈관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요청 신호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혈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증상이죠. 그럴 때 숨이 차거나 쓰러질 것 같아 걷는 중에 자주 숨이 차고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심장혈관이 좁아져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가벼운 운동이나 걷기조차 버겁다면 이미 혈관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방치할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과 같은 돌연사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숨이 차다는 것은 혈관의 마지막 경고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몸에 염증이 많다는 것은 혈관이 이미 공격받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죠.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발생하면 혈관 내벽이 지속적으로 손상되고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 만성염증을 나르는 통로가 바로 혈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암 환자들은 암 자체가 만성염증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혈전과 같은 심각한 혈관 합병증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암 환자는 일반인보다 혈전증과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몇 배는 높습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도 염증과 혈전 위험이 높아져 혈관 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결국 몸에 염증이 쌓이면 혈관은 조용히 무너지며 암과 심혈관 질환이란 치명적인 두 가지 위협을 동시에 맞이하게 됩니다.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과 적극적인 치료가 혈관을 지키는 생명줄이 됩니다. 혈관 질환은 대부분 조용히 다가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쉽게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리 부종이 반복될 때 피로 때문이라고 간과하기 쉽지만 이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자주 어지럽고 일어날 때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는 현상도 혈관 내 압력이 불안정한 상태임을 의미할 수 있죠. 증상이 없거나 경미에 방치된 혈관 질환은 어느 순간 심각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돌연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증상 혈관병은 말 그대로 소리 없이 몸속에서 폭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혈관병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혈관 검진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는 혈압,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이죠. 이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혈관 탄성과 협착 정도를 측정하는 경동맥 초음파, 심장의 혈류를 체크하는 심장 초음파, 말초혈관 상태를 보는 하지혈관 초음파를 통해 혈관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 분이라면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꼭 이러한 정밀혈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뇌졸중의 가족력이 있다면 MRI 더하기 MRA를 받는 것도 필요한 일일 수 있죠. 이러한 검진은 몸속에서 조용히 타고 있는 혈관의 시한폭탄을 미리 찾아내어 생명을 지키는 최고의 예방책이 됩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핵심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걷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러닝이나 필라테스, 요가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지만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버리면 혈관 건강이 근본적으로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지속적으로 움직일 때 더 건강해지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루 30분 이상 천천히 걷는 습관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혈압과 혈당을 낮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걷기와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근력 운동이 추가돼야 합니다. 근육은 혈관 주변을 든든히 잡아주며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돕는 펌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 내 염증과 지방 축적을 줄여주는 직접적인 효과까지 가져오죠. 특히 하체 근육과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우리 몸에 혈관으로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전신 혈관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따라서 하루 30분 이상의 꾸준한 걷기와 함께 가벼운 스쿼트, 플랭크, 런지와 같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혈관 건강이 훨씬 더 강화되는 거죠. 걷기와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혈관이 탄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비결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걷고 꾸준히 근육을 사용하는 일상의 작은 실천입니다. 아침 공복에 하는 유산소 운동이 혈관과 대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먼저 준비 운동을 반드시 충분하게 해야 합니다. 갑자기 찬 공기 속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어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아 어지러움이나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처음 시작할 때는 천천히 강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는 무리하게 공복 운동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무리해서 운동 강도를 높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가 과도해지고 혈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 공복 운동에 익숙하지 않거나 몸에 무리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견과류나 바나나와 같이 간단한 음식을 드시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침 유산소 운동은 철저히 준비하고 서서히 시작해야 건강에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한 간단한 혈관 마사지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관력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혈류가 원활하도록 돕는 간단한 마사지인데요. 먼저 상체 림프순환에 의해 양손을 교차하여 쇄골 주변과 겨드랑이 주위를 천천히 눌러주면 상체 혈관과 림프순환이 촉진됩니다. 또한 종아리 심장이라 불리는 발목, 또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위해 발목 관절 스트레칭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면서 다리 혈액과 림프가 정체되지 않고 심장으로 잘 올라가게 도와줍니다. 저는 진료 시간 중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자세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운동은 혈관 스트레스를 풀고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혈관의 긴장을 낮추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간단한 동작들은 하루 5분 투자로 혈관을 깨우는 최고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고 100세까지 질병 없이 장수하려면 올바른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죠. 먼저 혈관은 10대부터 노화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더불어 혈관이 건강해야 인생도 건강하다는 인식을 명확하게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작은 증상이라도 결코 간과하지 말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조기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입니다. 혈관 건강에 대한 생활습관 개선을 하루라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다는 결단력 역시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와 분노를 잘 관리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도 혈관 건강에 대한 중요한 덕목이죠.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어, 나이가 든 것은 숙명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셔야 합니다.
합니다. 혈관은 결국 여러분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생명의 동아줄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혈관 건강은 결국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지금 당장 하루 30분씩 걷고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혈관은 우리 몸에서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 생명의 길이자 여러분의 진짜 파트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혈관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혈관력을 키워나가십시오. 오늘부터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더 젊게 만들고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지켜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건강한 혈관으로 건강한 100세 인생을 꼭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